때는 고려말 어느 기생집. 대낮부터 술 퍼마시는 대기. 우리 달빛을 보면서 배고파 못 맞춰볼까? 그는 음담패설을 일삼는 아 부끄럽사옵니다 나으리. 영락없는 쓰레기 망나니였죠. 여빈은 전쟁을 나간 판에 아들이라는 놈이 술이나 빨고 앉았고. 그런데 모두 술을 마셨지만 아무도 취하지 않았다. 뭐라고? 병장기는 손 옆이고 12방위를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다. 12방위를 저자, 내 눈엔 망종이 아니다.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는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다섯째 방언이요. 훗날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이었죠. 그런데 사냥터에서 그가 노리는 사냥감에 초를 치는 화살이 날아드는데 한 발, 두 발, 단발에 늑대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감히 이방원의 사냥감을 건드린 이 겁대가리 없는 녀석. 네 놈의 이름이 무엇이냐? 휘요, 서희. 얼마 후 휘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휘를 기다리는 방언. 이토록 방언이 아끼는 이 남자의 정체는 뭘까요? 대장간에서 쇠를 치며 살아가던 서휘. 그에겐 같이 무예를 연마하는 친구 남선호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천재 활잡이 휘가 늘 한 수 위였죠. 항복? 누가? 졌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져야 졌다고 하지. 팔자는 부모가 반이라더라. 나는 선호 네가 부럽다. 부자 꼰대도 네가. 휘와 선호는 서로에게 진심을 나누는 벗이었습니다. 누가 볼 거지. 급제하면 농미가 열섬이야. 넌 급제도 성에 안 차. 장원 말고는 의미 없어. 그런데 그때 나라가 작살이 나든 말든 출세끼려만 눈깔이 시뻘개져가지고. 뭐지? 벽에 붙은 범인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왜? 뭐? 사실 그는 고려의 요동정벌을 비난하는 글을 붙이던 벽서범이었죠. 바로 그때 냅다 치고 도망가는 녀석. 동지들 거기서 봅시다. 괜히 저 말 때문에 둘 다 한패로 몰리게 됩니다. 진작 버버리냐? 안 떨어져? 엮은 게 누군데? 강하죠! 그렇게 흩어져 도망치다 벽서범을 따라 휘가 도착한 곳은 이화로? 고려의 고관대작들이 드나드는 유명한 기류였죠. 문을 열어라! 부서. 니댁도령인지 횡재하셨어? 이때 벽서범을 쫓던 금유의 별장이 쳐들어오고 두 사람은 변장을 하게 되는데 설현을 닮은 벽서범의 정체는 바로 이화로의 행수가 딸처럼 아끼는 한이제. 난리라도 나셨어? 곧 날 듯 싶다. 뭔가 알고 온 듯 변장 따위는 전혀 통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순간 감히 네 앞이라고 난동이냐? 선호 등장. 네 앞이냐? 네 위에 까마득한 위에 정삼품 사복시정 남전대가 선호의 아버지. 내 부친이시다. 남전은 이성계의 오른팔로 고려에서 꽤 힘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호의 출신은 어머니가 천민인 탓에 서자보다도 못한 얼자였죠. 서울은 양반에서 싹둑 잘린 절반이야. 어미가 높이면 그 절반의 절반이고 그렇게 잘리고 살려서 남은 쪼가리가 나야. 비록 얼자지만 선호는 대담하게 위험을 세우는데 하면 뽑아라. 내 너 따위 하급은 흔적도 없이 찢어버릴 테니. 그러자 잠시 후 그는 말없이 물러납니다. 제법이네. 잔등님의 버트자 남선호다. 휘다. 희재다. 그렇게 셋은 벗이 되죠. 큰 채는 정 3품, 종 2품 이상만 들 수 있다. 면목 없습니다 행수. 저들은 또 누구야?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말패나 잡으려고 무관되려는 게 아니다. 지긋지긋한 서울 팔자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거다. 천한 핏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선호는 이성계 장군의 칼이 될 거야. 오직 그분만의 칼이 돼서 이 썩어 빠진 고려 모조리 도려낼 거다. 어지러운 세상 속 힘의 중심에 서려합니다. 벽서의 역심까지 아주 난릴세. 니들이 말하는 나라가 뭔진 몰라도 난 밥이 나라다. 쌀이 뒷간에서 나면 뒷간이 내 나라야. 나라를 뒤집는 것보다 당장 먹을 쌀이 더 소중했던 휘에겐 당약 대령이요. 병을 앓고 있는 동생 서연이 있었죠. 드디어 무과에 지원하는 날 남선호요.
알지 않아요? 그를 비웃는 관리시키. 비영골 서희요. 발도 없는 주제가 무가는 개뿔. 대놓고 조롱을 하더니 불가. 뭐요? 내 아비 평행으로 대줬잖아. 패드립을 날립니다. 팽형을 당한 건 부친이요, 내가 아니라. 걔가 범을 날까? 지금 개라셨소? 그만 취소하시오. 그때 발작이 시작되는 연희. 그녀는 간지를 앓고 있었죠. 죄인 서검을 불량을 척복한 죄로 팽형에 처한다. 팽형은 명예형으로 삶아 죽이는 대신 빈 가마솥에 들어가는 것으로 매짐한다. 당시 팽형을 받게 되면 살아도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며 그 자식들은 사생아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탓하면 죽을지언정 그 자식들에겐 어떤 해도 없을 것이다. 결국 자식들을 위해 자결을 택한 아버지. 그 죽음을 목격한 연희는 충격으로 간질병을 얻게 되었죠. 평양의 지랄병까지. 호적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사람 행세야? 팽영인이 자결하면 자식은 호적을 지키게 돼 있어. 이런 꼴 당하지 말라고 자결을 택하신 거요. 개빡친 선호가 일어나지만 괜찮다. 휘가 말립니다. 넌 네가 해야 할 일을 해. 그게 맞아. 분하지만 지금은 선호도 참아야 할 때였죠. 다시. 무가를 위한 혹독한 수련. 무릎은 꿇으라고 접힌 게 아니다. 무가에 턱에 걸리면 소가 웃을 일이다. 내 핏줄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은 그만하고 쉬어라. 그렇게 돌아서는데 휘라니까 더 잘 쏘는 녀석. 전 대감을 위해 쏘지 않습니다. 남전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얼자 선호. 저를 위해 쏩니다. 며칠 후 이성계의 사냥터에 참가하게 된 선호는 몰입꾼으로 휘를 데려가는데요. 수와 장수들을 거느리고 위용을 뽐내며 들어오는 궁예가 아니고 이성계. 잠시 후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고 이성계 원킬, 남전 원킬, 남선아 삑사리. 급한 마음에 화살도 놓칩니다. 이성계 눈밖에 나기 직전 다가오는 휘. 서풍. 바람 세기는 댕기가 날릴 정도 한보 앞을 쏴. 그 모습을 관심법으로 보는 이성계. 그대로 명중. 제법이다.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칭찬은 휘의 것이었죠. 쏠 줄도 아느냐? 그 자리에서 미친 활솜씨를 보여주는 휘. 이를 본 이성계는 자신의 금빛 화살촉을 농명세에 보여라. 응시를 허할 것이다. 휘에게 하사합니다. 저 따위가 어찌? 서면 그저 땅일 뿐이나 걸으면 길이 된다. 길을 내보아라. 이성계의 화살촉은 묵과 서로전형 프리패스나 다름없었죠. 한편 이화루. 사실 이곳은 권력과 저자의 모든 소식을 아우르는 정보 집단이었는데요. 남전 대감께 가서 전화 걸어. 이화루는 남전과 엮인 것이 많았습니다. 하찮다마는 허투루 보낼 물건은 아니다. 호의를 붙여주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내가 한다. 네가 아니라. 책임은 제가 집니다. 대범한 대감이 아니라. 희재는 남전 앞에서도 아주 당당했죠. 그녀만큼 기세등등해진 서위. 누가 말려 고려 제일검의 아들을 구려 제일검이면 서건. 북방 여진 토벌대 대장이자 고려 제일검이라 불렸던 전설적 무관 서검의 아들 서휘. 휘와 선우는 농명소로 쳐들어가는데 제 농명을 정하러 왔어. 내 아비 가마솥에서 뛰쳐나오기라도 했더냐? 두 번의 패드립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농명소.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휘가 농명관에게 똑똑히 말합니다. 내 아빈 개가 아니라 고려 제일검 서검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꺼지라고 해봐, 이 개자식아. 벌벌 떠는 손으로 이성계의 화살촉을 확인한 농명관은 바로 무과응시를 허가합니다. 그런데 꽁꽁 얼어붙은 희재. 그녀는 어릴 적 일을 떠올리고 있었죠. 계속해 전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 엄마의 죽음. 그때 어린 희재 앞에 나타난 서검. 누구냐? 누가 그러더군. 고려 제일검이라고. 희재를 구해준 서검의 팔에는 검은 뱀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휘라는 걸 알게 된 희재. 다음날 사람들은 윷놀이가 한창이었는데요. 풀 메이크업하고 나타난 희재를 보고 두 녀석은 정신을 못 차리네요. 그런데 멀리서 이들을 지켜보던 한 남자. 격서검들이 예성정에 모였습니다. 말이 세지 않아야 한다. 오직 별장과
저뿐입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연을 날리고 있었죠. 이때 연이 끊어지자 찾으러 가는 휘. 놔둬 라비. 멀리도 갔네요. 아서라. 어느샌가 휘를 따라온 희재. 자 건져볼까? 어째 좀 많이 불안한데? 잡았다. 그때 너무 가깝게 밀착한 두 사람. 이대로 멈춰줘. 풍등 날린다. 너무 로맨틱한 밤이네요. 그렇게 둘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우 오라버니는? 그 시각 선호는 기습을 당하고 있었죠. 남선호, 너를 벽사함이로 축포한다. 그 순간 그를 뚫어버린 칼의 주인은 바로 금호의 별장 박치도였습니다. 선호를 풀어주는 치도. 난 이자를 죽이지 않았고 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널 살려준 건 너여서도 아니고 네 아비 때문도 아니다. 내가 너희 쪽일 거라 착각지 마라. 뭔가 수상한데요? 사실 과거 이화로에서 박치도가 그냥 돌아간 것도 휘를 보고 나서였죠. 드디어 무과 시험날. 격발! 아직 낫지 않은 선호의 팔. 휘와 선호는 누구보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장원을 가리는 최종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치열한 접전. 그때 그제서야 선호의 상태를 알게 된 휘. 그러다 결국 선호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선호야, 너 죽일 작정으로 무과정에 들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 오지랖 그만 떨고. 하지만 마지막 휘의 결정타. 그리고 휘의 승리에 고개를 끄덕이는 시관.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때 칼의 시대가 올 것이다. 칼은 서울과 양반을 나누지 않는다. 칼은 너를 가문에 입적시킬 것이다. 선호는 반드시 이겨야 했죠. 휘의 뒤통수를 갈겨버리는 선호. 남선호, 승.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정에 휘가 일어나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소?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휘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급제도 취소되고 싶으냐? 내가 팽영이네 자식이라서 그런 거요? 비웃는 시관. 그리 궁금하면 네 애비 가마솥에 가서 물어봐라.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에 이성을 잃은 휘는 두들겨 맞다 끌려나갑니다. 희재는 그런 휘를 이화로로 데려와 극진히 간호했죠. 얼마 후 눈을 뜬 휘. 선호는? 어서 왔고 따라. 상처만 가리자. 연이 놀라겠다. 희재는 자신의 붉은 명주천으로 휘의 머리를 감싸주는데 부치는 팽영인, 누이는 간질해. 막 과시 떨어진 무일푼의 헐렁이. 최악이네. 하지만 이런 휘를 그게 어때서? 희재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알고 있었죠. 자신의 마음이 휘에게 휘어있다는 걸. 휘가 그녀의 입술로 다가가자 천천히 눈을 감는 희재. 그렇게 희재 덕에 몸도 마음도 치유된 휘. 그런데 이화로에 자자자 드시지요. 무과 시관이 있었죠. 그리고 함께 술을 기울이는 선우 아버지 남전. 그는 무과 시관을 매수해 선우를 장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휘는 힘없이 돌아서고 희재는 분노했죠. 남전대감께 전한 통 무과 시관 맞습니까? 맞으면 난 그리는 못 삽니다. 그리 안 삽니다. 그 시각 선우 역시 내가 시관을 샀다.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는데 대체 뭐가 그리 당당하십니까? 넌 너를 위해 활을 쓴다 했지. 난 나를 위해 널 장관으로 만들었다. 엄청난 통찰력과 냉철한 이성을 지닌 남전은 이성계를 도와 고려를 뒤엎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얼짜 선우는 정치적 도구일 뿐이었죠. 과거 물에 빠진 형을 구하려던 선우는 결국 구하지 못했는데요. 남전은 적자인 아들이 죽자 이놈이 죽었어야지. 내 아들 대신 이놈의! 그 기억으로 매일 밤 숨통이 조였던 선우에게 휘는 숨을 트이게 해주는 벗이었습니다. 대감이 제 유일한 벗을 망쳤습니다. 한번 물러라. 어서 와 꺾고 시관을 샀다 고변해라.
하지만 선호는 그럴 자신도 없었죠. 심지어 결정적인 밭을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다. 남전의 가스라이팅까지. 한편 희재는 행수의 눈을 피해 투서를 전달하는데 그 투서는 사원대에 전달됩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따라 나서라. 재앙의 시작이었죠. 찾으셨습니까? 묶여있는 부가시관. 식전부터 사헌대 투서가 들었다. 무가 과시의 부당함을 고변하고 제시를 청하는 글이었다. 남전이 시관을 매수한 거라는 이성계. 또 누가 아느냐? 이제와 저 둘뿐입니다. 그는 활을 건네봤더니 남전을 향해 쏴버립니다. 거의 죽을 뻔. 매듭을 풀 수 없을 땐 끊어야 한다. 끊지 못한다면 너희 부자는 여기서 죽는다. 이대로 죽을 순 없죠. 시관을 죽이고 살아남은 두 사람. 아는 이가 하나 더 있다. 어찌할 테냐? 설마 휘까지? 군요. 믿어도 되느냐? 휘는 제 평생의 벗이나 벗을 위해 죽진 않을 겁니다. 절규 섞인 선우의 말은 그날 저녁 바로 실행되었습니다. 이 시간부로 징집을 명한다. 이때 또다시 간질이 발작하는 연희. 대신 우리 형이 누가 좀 도와주시오. 이 끔찍한 비극을 선우는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급히 연희를 구하는 선우. 누구냐? 휘의 누이입니다. 치워라. 내가 연희만큼은 물러서! 선우도 절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연이 제가 살립니다. 살려라. 대신 그 사실을 숨겨라. 누구든 알게 되면 내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꼬여버린 운명의 벗 선우와 휘. 희재는 휘의 징병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지만 그는 이미 지옥에 있었습니다. 요동의 최전방에 서 있는 휘. 수없이 쌓여가는 병사들의 시체. 이때 나타난 박치도 그는 멍하게 있던 휘의 따귀를 갈깁니다. 사실 박치도는 얼마 전 무슨 이유인지 요동 최전방 부대에 스스로 자원했는데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휘는 백발백중으로 적을 쓰러뜨리며 전쟁의 흐름을 주도해 나갑니다. 쏟아지는 화살들을 피하며 적진으로 뛰어든 휘와 치도. 전장 속 휘는 무조건 살아남겠다는 생각도. 그렇게 요동정벌 1차 선발 때는 엄청난 사상자를 남기게 되죠. 숨 붙어 있어. 이때 동료 병사를 위해 나서는 휘. 살아 있어. 눈이 있으면 보란 말이오. 니놈도 곧 갈 듯 싶은데 내가 미리 망고에 올려주랴? 두고 보시오. 그쪽보다 하루라도 더 살 테니까. 저놈이?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고 오거라. 이 전쟁 속에서 휘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는 동생 연희 그리고 희재. 휘는 그녀가 머리에 감싸주던 붉은 명주천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희재는 위화드로 출정하는 선호를 만나고 있었죠. 거긴 적당히 비겁해야 살 수 있다더라. 하지만 선호는 이미 충분히 비겁하시지만 희재에게 비수꽂힌 말만 듣게 됩니다. 첫 자는 윗자리에 따르고 마지막 자는 마음 가는 곳에 따른다더라. 휘 끌려간 거 네 아비짓이냐? 아니다. 너냐? 나다. 시관도 내가 사달라 했고 휘도 내 마지막 잔 희재는 이미 휘에게 갔다. 자신의 마음을 선호에게 똑똑히 알려주었죠. 얼마 후 이성계는 병력을 이끌고 위화도로 향하는데요. 왕과 최영이 제멋대로 요동에 선발대를 보냈다지. 선발대는 죄수들과 wal패들로 꾸린 모합지졸일 뿐 사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질이 들고 있습니다. 군탈자도 늘어 금일 벤수만 20입니다. 장마철에 이질이야 겨울철에 곧불과 같고 곧불로는 안 죽어도 이질은 죽습니다. 선호의 돌직구 직원. 부관 따위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장군께 전황을 직언하는 것이 부관이오. 감히 부관이 옳다. 시의장은 자중하라.
이후로도 직원을 망설이지 마라. 선우는 조금씩 이성계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한편 희재는 이화류를 떠나 어느 집 대문 앞에 도착하는데 폐가처럼 보이는 이곳에 희재는 왜 온 것일까요? 누구냐? 정벌이 끝날 때까지 모시겠습니다. 날 지키겠다. 네가 왜? 감히 상상치도 못한 곳에 저를 세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화로에서 얻은 정보로 이성계가 왕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읽은 총명한 희재는 왕후의 곁. 앞으로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 왕후가 될 이성계의 둘째 부인 강씨를 알아보고 찾아온 것이었죠. 나를 지킨다는 건 내가 위험하다는 뜻이겠다. 최영의 살수들보다 방언이 먼저 닿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는 희재에게 믿음이 갑니다. 한편 요동 최전방 군영 적장에 목을 말이오? 뒷군형에 말뚝을 쳐박았나. 대낮에 적진까지 들어가란 말이오? 전에 한번 대들었다가 대장에게 찍힌 휘. 적장을 따야 시간을 번다. 그거 해야 하루라도 더 살 거 아니야. 이건 죽으라는 소린데.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명예 투항할 수도 있습니다. 낌새만 보여도 배라. 그렇게 적진에 잠입한 두 사람. 왜 따라왔소? 정말 투항이라도 할까봐? 이때 적장 발견. 장군막, 붉은 갑주. 활시위를 당기는 휘. 바람은 기민머리 스칠 정도. 5벌 더 봐라. 치도의 말에 휘는 놀랐는데 귀민머리 스치면 5보. 돌아가신 아버지 서검이 활을 가르칠 때 했던 말이었죠. 힘껏 시위를 당겨 적장을 향해 발사. 화살은 적장의 목을 관통합니다. 하지만 곧장 쫓아오는 적군들. 이때 휘가 위험해지자 휘 대신 적의 칼을 맞고 쓰러진 치도. 그런데 그의 팔에서 아버지 것과 같은 검은 뱀문신을 발견합니다. 당신 누구야? 전 북방 토벌대 흑사조 조장 박치도. 사실 박치도는 휘의 아버지 서검의 부하였죠. 벽서범 사건도 눈 감아주고 선발대에 스스로 지원한 것도 모두 서검의 아들 휘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돌아온 두 사람. 적장의 목은 깨었소. 못 믿겠다는 대장놈. 증자는 없고 목도 안 놓으면 이 꼴이고. 다들 대장의 쌉소리에 얼탱이가 없어지는데 이거 누구 짓일꼬? 이미를 지랄하고 오치기 입만 열면 그렇게 개방부여. 부하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대장놈 따위. 군심은 점점 휘에게 기울고 있었죠. 잠시 후 정신이 든 치도는 대장 갑주다. 갑주가 네 몸에 맞을 때 전화를 하셨다. 서검의 갑옷을 아들인 휘에게 전달합니다. 아버지의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서는 휘. 다 쓸어버려.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적을 뚫어버리는 휘. 그런데 그때 적의 활이 휘를 향하는데 그 순간 위험에 빠진 동인. 결국 휘의 화살이 동료를 살리고 자신을 희생했죠. 하지만 휘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 순식간에 적장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뱉다! 적장 뱉다! 휘에게 열광하는 병사들. 적장을 죽였다고. 숨어있던 쫄보 녀석은 진격하란 말이다! 그제야 대장질을 하는데 싸게 명 받아라. 전대! 그렇게 휘는 진격! 무늬만 대장이 아닌 함께 싸우는 대장으로 병사들에게 인정받게 되죠. 선발대에 전환이 날아왔습니다. 망 425, 생 75. 요동 선발대가 괴멸해야 그걸 빌미로 부당한 전쟁을 일으킨 왕을 끌어내릴 수 있었지만 휘가 있는 선발대는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선발대가 더 버티면 정벌 불가로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부당한 전쟁을 일으킨 왕을 비난할 것입니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이때 선우를 바라보는 이성계. 넌 어찌 생각하느니? 대의는 세상의 모든 소위에 우선합니다. 희생 없인 혁명도 없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기는데 나의 나라는 무엇인가? 썩어 문드러진 고려인가? 아니면 날 따르는 백성들인가? 그도 아니면 스스로의 나인가? 결국 그는 선발대를 치기로 합니다. 격살될 구려라. 은밀하고 치밀해야 한다. 그런데 예 장군. 너도 가라. 선우도 척살대로 임명하는데요. 가서 공을 세워라. 내 널 곁에 두고 중히 쓰겠다. 이성계의 칼이 되고 싶었던 선우는 그 명령에 기꺼이 따르죠. 명을 받듭니다. 왕은 어쩝니까?
왕명을 거스른다. 하여 명한다. 요동 정벌군은 회군한다. 그렇게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위화도 회군이 시작됩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이방원은 부하들을 소집하는데 천가, 너는 즉시 제벽동으로 가서 어머님을 함흥으로 모셔라. 나는 대령과 포천 계집을 챙겨서 합류할 것이야. 최영이 쫓아올 것이다. 가소리 잡히면 아버님의 형령도 묻겠다. 방원은 최영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강씨 부인에게 달려갔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카리스마 방원. 모시겠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군막을 와줍노. 회군. 휘는 이성계의 회군을 눈치챘는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 본대가 회군 중이요. 하지만 본대가 회군하면 우린 꼼짝도 없이 갇혀 죽는단 말이오. 이게 미쳤나 이씨. 말이 안 통하는 대장식이 본대를 무사히 닥겨하는 게 너희들 임무다. 우리는 죽어도 되는 목숨이요. 놈이 그래. 씨. 그런데 꼴의 명주천. 주시오. 아니 그걸 왜 어디 가져가보던지. 이제 명주천이 다 버렸죠. 기에 휘. 이보게 정벌이 끝나면 잠수관으로 점거하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오? 우리들 중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라도 있어? 대보란 말이다! 이때 휘를 말리는 치도. 하지만 병사들은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선발대를 죽이러 온 척살대. 피비린내 나는 사육이 시작되는데 드디어 칼을 맞댄 휘와 선호. 서로 할 말을 잃은 순간 휘 대신 선호는 칼에 찔리고 선호가 쓰러지자 휘는 분노하죠. 번개 같은 휘의 공격. 휘의 실전 생존 검술에 그는 무력하게 쓰러져 버렸죠. 우덜 죽이러 온 새끼여. 무엇이 이쁘다고 살려? 꼴라 우덜 내 떼고 다 뒤져버렸다고. 문복혀. 사실 휘에게 선호는 선호야, 뭐해? 수입해드려. 모두가 버린 아버지를 함께 묻어준 의로운 벗이었습니다. 휘는 이대로 선호를 버릴 수 없었죠. 그런데 선발대 군영의 녀석이 살아있다니 준비하냐? 한편 휘와 형님들은 근처 약방으로 선호를 옮겨 치료했죠. 깼냐? 깬 지가 언젠데. 잃을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잃을 게 있더라. 너 말이다. 휘는 궁금한 게 산더미였지만 쉬어라. 왜 안 묻는 거냐? 네가 끌려간 이유, 또 내가 거기에 간 이유. 그만해. 선발대 지워야 했어. 그래서 간 거야. 선호의 고백. 죽이러 왔다면 왜 구한 거냐? 진빚 갚은 거야. 그뿐이야. 연희는? 선호가 대답을 못하는 그때 어느새 병사까지 끌고 온 좀비 녀석. 연희는! 죽었다. 휘는 충격을 받지만 사실 이건 선호의 배려였습니다.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고 누구든 알게 되면 내가 죽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휘. 네가 날 보냈단 말 안 믿어.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안 믿으려 했다. 그런데 우리 연이 그렇게 만든 건 용서가 안 돼. 난 네 아비에게 갈 거다. 너 죽어. 너와 나 더 이상 벗 아니다. 잠시 후 말을 타고 빠져나가는 휘일은 놓쳤나 보군. 척살대를 여진족으로 꾸린 건 죽어도 탈이 안 나기 때문이다. 죄수들로 꾸려진 선발대처럼. 입장서! 그러는 네 놈은 내 아비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도구. 선호는 이미 알고 있었죠. 네 아들이 선발대들과 있다. 나라냐 비추리냐? 일초의 고민도 없이 나랍니다. 아버지에게 버려진 선호. 버려진 걸 인정해야 살 길이 트인다. 내 아비가 날 버린 걸 인정한 것처럼. 병사들의 목적은 둘 다 죽이는 것. 여진족 좀비 녀석은 이제야 깨달았죠. 넌 새 주인이 필요하고 난 날선 칼이 필요하다. 내 곁에 서라. 그렇게 여진족 좀비는 선우의 칼이 되고 아버지에게 버려진 채 휘에게 절규까지 당한 선우는 다시 태어납니다. 한편 목숨을 걸고 강씨 부인 가족을 지키는 희재. 하지만 무력이 풀 개방된 이방원이 옆에 있었죠. 방원의 경호 아래 강씨 부인과 그녀의 자식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궤경이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고려를 무너뜨리고 왕좌를 차지한 이성계. 이방원도 당당하게 개경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강씨 부인 가족을 지켜낸 희재는 네 방이다. 네 것들이고 나는 이제부터 내 곁이다. 네가 날 버리기 전엔 내가 널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인의 무한한 신뢰를 얻게 되고 핏줄 선호를 벌인 남전은 이성계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됩니다. 왕과 세자를 비롯한 종신들과 외척들을 모두 구금하였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장군의 것입니다. 그는 이성계의 그늘에서 왕씨의 씨를 말려 새 세상을 열어야 끝날 싸움입니다. 장군께서는 군림하십시오. 피는 제가 묻히겠습니다. 마치 자신의 나라인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 하고 있었죠. 앞으로는 좀 더 머리를 숙이세요. 하지만 제 곁에 서세요. 감히 앞에 서려 하지 말고. 남전에게 방원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는데 새 세상은 너의 것이 아니라 그의 미친 카리스마에 내 아버님의 것이다. 아버님의 나라 그리고 나의 나라야. 완전히 압도된 남전. 얼마 후 정령 백성을 위하셨소. 하면 선발대의 죽음은 무엇이요? 선발대를 처음 듣는 말이. 장군께서 척살대를 보내 선발대를 도륙하지 않으셨소이까? 아니라고 해보시오. 위기의 이성계. 그때 선호가 나타납니다. 부관 남선호, 우통사기 아래입니다. 무리지어 군탈한 자들은 모두 중재인들로 명으로의 투항을 시도하였기에 군율로 저는 추탈하였습니다. 선발대의 죽음을 정당화시켜버린 선호. 군탈한 죄인의 명부와 명에게 바치려던 항사를 첨하여 올립니다. 모군에게 직접 보여라. 영모, 배륜, 여기 어디에 무고한 백성이 있소이까? 천천히 오래 보시오. 이로써 이성계는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을 되찾을 수 있었고 남전은 정치적 도구로 선호가 다시 필요해졌죠. 잘 돌아와 주었다. 빠른 태세전환. 이야긴 살아 돌아와 그저 고마울 뿐이다. 이제 와서 처음으로 아버지라 말해주는 남전은 사랑치에 기거하되 호부를 해서는 안 된다. 넌 양반도 노비도 아닌 얼짜임을 명심해라. 오너라. 가시오. 과거 어린 선호를 엄마와 생이별을 시켰고 선호의 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휘, 아버님께 갈 것입니다. 남전을 아버지라 부르는 선호 역시 정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들어오너라. 휘를 기다리고 있던 남전. 네 덕에 선우가 살았다. 닥치고 물을 것이 있어 왔소. 만약 거짓을 말하면 거짓을 말하는 건 진실의 대가가 두렵기 때문이다. 단 네가 두렵지 않다. 또 무슨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내가 널 군역에 보냈다. 하나 널 노리고 척살대를 보낸 것은 아니다. 세상에 그저 죽어도 되는 목숨 같은 건 없소. 대인은 소위의 희생을 가슴에 묻는다. 이 쌉소리에 휘는 칼을 뽑는데 대감마님. 이 목소리는? 죽었다던 연희가 버젓이 살아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요? 심지어 처음 뵙겠습니다. 휘를 못 알아보다니. 누구시오? 과거 휘가 강제징병되던 날 연희는 기억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간질은 그날 이후로 거짓말처럼 그쳤다. 흉한 기억들과 함께 사라졌을 테지. 연희를 빼낼 수도 없다. 연희는 기억에도 없는 자와 평생을 쫓겨다녀야 한다. 그게 네가 원하는 것이냐? 기억을 잃은 연희가 남전의 손에 있는 한 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다음 날 이제부터 너는 내 미치다. 거래가 틀어지면 칼이 간다. 연희에게. 볼무로 잡힌 연희를 위해서라면 원하는 게 뭐냐? 수시 중에 5째 방원이다. 나라를 훔칠 자다. 저자의 마음을 훔쳐 훔친 다음엔 죽인다. 휘는 무슨 짓이든 해야 했습니다. 이후 세상이 바뀌어 고려는 멸망하고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했죠. 말을 타고 입궁하는 방원. 전환군 입궁이요! 모든 신하들이 벌벌 떨 만큼 그의 위세는 엄청났는데요. 전하께 없어 금시엔 심어하시니 후에 문안을 받겠다 하십니다. 다시 어쩌라. 그게 어쩌라. 한참 동안 방원을 밖에 세워둔 이성계. 보라고 세워둔 것이다. 봐야 어심이 널리 퍼질 터이니. 그러자 진 정왕군 방원 의양군의 입시가 길어져 부득이하게 전 외에서 문안 올리는 심정 널리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예 밖에서 문안 인사를 받는 이방원의 성깔에 이성계 역시 참지 않았습니다. 세자 책봉 논의를 금하셨다지요.
신을 신고 나눌 말이 아니다. 신벗을 기회를 안 주시니 이러는 것입니다. 방원은 곧바로 세자 책봉 문제를 꺼내는데 의양군은 8 중에 8이었고 서자일 뿐인데 어찌 의심해 두십니까? 과인의 마음을 엿보았다. 이성계는 왜 어린 의양군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걸까요? 중정께서 의양군의 책봉을 눈물로 호소하신다 들었습니다. 어찌 천년 왕죄본을 백연머리 송사로 세우려 하십니까? 정한! 결국 쫓겨난 방원을 사원부 감찰 선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입궐시 관복을 갖추십시오. 법도를 조롱하면 대군도 탄핵을 당합니다. 감히 이방원에게 대드는 선호. 분만 가득한 사원부에 칼이 한 자루 있다더니 너로구나.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아니지, 조롱으로 들어야지. 방원은 묘하게 선호를 자극합니다. 서자가 문제다. 방석도 서자, 정도전도 서자. 훗날 방석과 정도전을 제거한 이방원. 너는 그보다도 못한 얼자. 나는 서울을 금고할 것이다. 서자와 얼자는 벼슬에 들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미 벼슬에 든 자는 끌어내릴 것이야.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명심해라. 이방원은 말합니다. 바뀐 것은 나라다. 세상이 아니라. 새 나라가 세워졌어도 신분 질서는 그대로라는 것을. 입궐시 하마해 주십시오. 그렇지 못하겠다면 죽어있는 방원의 말. 마치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 선호는 강하게 나가는데 대군 대신 배웠습니다. 세상은 바뀌었고 바뀐 세상에선 대군도 그저 신하일 뿐입니다. 네놈 애비였다면 저 말 대신 애꿎은 꼴지기로 뵀을 거다. 네 애비랑 다르구나. 조롱입니까? 이번에는 칭찬으로 들어야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방원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싶은 선호. 한편 휘는 이방원에게 다가갈 작전을 짜고 있었죠. 장군 정사정, 개국 공신이자 방원의 측근. 밥 먹듯 사람 죽이고 요리 삼아 겁탈하는 인간 백정. 넌 놈의 입을 열어 왕의 눈에 들어라. 난 놈을 죽여 방원의 눈에 들 테니. 곧바로 작전이 시작됩니다. 정사정 조지로 출동. 요동 최전방에서도 살아남은 전투 실력. 대가 가셔야겠습니다. 관에서 나오기라도 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누구게? 노름에 미친 투정꾼이지. 바로 박치도였죠. 그렇게 잡아온 정사정. 방우, 방관, 방원이 장군을 수프처럼 따른다는 걸 알고 있어. 백지를 대군들의 약점으로 채워라. 선호는 그를 협박해 대군들의 약점을 알아내는데요. 방원의 약점만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널 감찰로 올린 건 방원을 잡으란 뜻이다. 여전히 선호는 방원을 물지 못하면 너를 어디에 쓸까? 남전에게 도구였습니다. 휘는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노름반을 깽판친 놈을 찾는 깡패두모. 이거 여든 개야새끼 짓이니? 휘라고 총바치 출신의 개 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곧장 휘를 조지러 가는데 철도야 먹다라. 하지만 이미 휘의 형님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야 새끼들 이거 개 대가리가 아니었구만. 같이 살자. 오손도손. 그 투전판도 사이좋게 반반씩 놀아먹고. 일단 돌아가는 깡패두목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은 휘. 사실 녀석들은 이방원의 부하와 엮인 놈들이었습니다. 그 시각 희재는 정벌군에서 군탈한 자들 중에 서휘란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이 오늘 망부에 올랐다는구나. 망부에서 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를 가슴에 평생 묻기로 하죠. 얼마 후 세자 책봉을 위해 모인 자리. 전하께선 상황으로 밀려나는 것도 힘없는 옥좌도 용납 못하십니다. 세자가 어릴수록 전하의 재위는 길어집니다. 의양군이 책봉된다면 단지 어리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고 했던가. 희재는 그런 이성계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널 치마 정승이라 부른다지. 대감을 갓쓴 왕이라 부른다더이다. 방언이 이빨을 드러냈고 곧 찢으려 들 것이다. 먼저 찢어야 우리가 산다. 세자 책봉 즉시 사병 혁파를 시작할 것이다. 방언의 사병들을 잘라내고 그를 포함한 형제 6 모두를 죽일 것이다. 아무리 냉철한 남전이라도 이방원은 두려운 존재였죠. 진안군이 술병으로 각혈을 한다지. 형의 비밀을 아는 이성계에 놀라는 방원. 금시초문입니다. 이성계는 다른 대군들의 비밀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넷째 방가는 간음과 통음을 일삼으니 왈패와 무엇이 다를까? 바로 선우가 전달한 정보 덕분이었죠. 하면은 누굴 국본으로 세워야 하느냐?
너냐? 이러면 왕세자로 위안군을 반대한 것이 자신이 세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드러내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원은 어쩔 수 없이 부디 의양군을 왕세자로 봉하시어 천년 사직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소서. 자신의 주장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후회냐? 크게 한 방 먹은 방원은 이미 그 원인을 알고 있었죠. 첫째 형님의 병화를 아는 이가 극히 적다. 먹지 않은 입은 오직 하나. 대장군 정사정 개 한 마리 잡아야겠다. 정사정을 암살하라는 이방원의 명령은 깡패두멍 녀석에게 전달되고 잘 드는 칼로 추려 뒤져도 흔적 안 남는 놈들로 딱 떨어지는 개 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 밤 너랑 개 잡으러 아이 갈래? 너나 많이 잡서라. 나락개다. 휘는 단번에 눈치를 챕니다. 그 시각 선호는 이성계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죠. 방원의 사병이 기백에 이른다. 대장군 정사정 등이 관병과 호응하면 수천이 넘습니다. 또 누가 하느냐? 오직 전하뿐이십니다. 그러면 정사정을 어쩐다. 정사정은 오늘 죽을 것입니다. 정사정을 죽이기 위해 이화로에 침입하는 휘와 패거리들. 휘는 곧장 정사정의 호위무사를 썰어버리고 그때 나타난 희재. 여유로운 척하는 정사정은 누구냐? 대답할 리 없고 휘의 칼에 찔린 정사정은 휘의 복면을 벗기는데 죽은 줄 알았던 휘를 확인한 희재. 휘는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이때 희재와 눈이 마주친 휘는 눈물처럼 피를 흘리고 있었죠. 살아있었네. 반가운 마음과 달리 나 너 휘는 잊고 살았다. 거짓말을 하고 안 믿어.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휘는 희재가 이 일과 엮일까 두려워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정사정이 죽는다. 그의 죽음을 명한 적이 없다. 이리 헤아리고 먼저 결행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정안을 어찌 생각하는지도 헤아려 보아라. 두려워하십니다. 정안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는 것을. 또한 그리워하십니다. 전하 대신 피를 묻히던 정안군을. 선호는 이성계의 이런 고민을 이용해 막강한 권력을 얻으려 하는데 절 어디든 들 수 있고 누구든 부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 정안군을 두려워하고 대담한 그리워하실 일 없을 겁니다. 거래 제안이었죠. 하면 또 헤아려 보아라. 이젠 서서히 하전들까지 사병을 둔다. 어찌 해야겠느냐? 헤아렸으니 결행하겠습니다. 결국 바라던 대로 이성계의 칼이 된 선호는 이미 아버지 남전의 권력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금일 독대는 끝났습니다. 긴히 아랠 말씀이 있다. 전하께서는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넌 뛰기도 전에 날려하는구나. 세상의 모든 새는 뛰기 전에 납니다. 이러다 넌 그저 쓰이다 버려질 뿐이다. 심려 마십시오. 비상도 추락도 제가 감당합니다. 왕의 존재는 태양과 같아 너무 가까우면 타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는 법. 선호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죠. 다음날 이화로 정사정을 죽인 자 찾아내야 합니다. 사주한이가 누군지 알아야 다음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휘가 누구와 엮인 건지 알아내고 싶은 희재. 이화로에서 개국공신을 죽일 수 있는 자 이 나라에 단 둘뿐이야. 하나는 남전. 허나 남전은 저자의 칼을 쓰지 않아. 나머지 하나는 누구니? 방원입니다. 가녀 마라. 휘가 방원과 엮인 것을 알게 되는데 값을 매길 수 없는 통을 주마. 세자는 방석이다. 허나 왕은 방원이야. 의심하지 마라. 다른 경우 없다. 그때 유복에 나타난 이방원. 정사정 죽인 칼 내가 보냈다. 그는 휘재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어차피 쓰고 버릴 칼이다. 말썽이 나면 죽여 먹으면 그뿐. 휘가 위험했죠. 이화로 시신이나 묻는 곳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될 것에.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늙은입니다. 겁박 안 통합니다. 아휴, 그 칼 다른 이에게 가겠구만. 방원의 목적은 희재. 대군. 내 곁이 되거라. 여전히 중전에 곁이어야 하고 남선호에 보셔야 한다. 그들이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걸 내게 알리거라. 거절하면 어찌 됩니까? 그럼 죽는 겁니다. 그날 밤 난 병장기를 몰수할 테니 넌 주인 없는 병기창을 꿰차라. 이때 누군가가 접근하는데 바로 희재였죠. 네가 여길 왜 와? 어디라고 와? 내가 온 건 방원도 올 수 있다는 뜻이야.
뭘 하려는지 몰라도 너 위험해. 다신 오지 마. 하지만 너 나 못 막아. 활로 위협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휘에 활에 묶인 자신의 붉은 명주천을 발견하고 잊었다며? 말없이 돌아서는 휘를 달려가 와락 안았죠. 내가 너 지킬 거야. 다신 안 잃어. 그를 꼭 안는 희재. 네가 사는 세상 난 죽어야 갈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방언 앞에서 우리 모르는 사이고 네 허락 없이 난 끼어들어. 네가 사는 세상으로 내가 갈게. 휘는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선우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에이, 강찰날이 아니신가? 빡쳐있는 선우에게 시비 터는 노문. 3사 모임에서 봤지 않소? 그 얼짜? 타이밍 안 좋게 선우를 긁는 녀석. 아이고, 이놈의 주둥아리가. 그 좋은 은혜 감사하시오. 나쁜 운을 조롱 말고. 그쪽이 얼짜인 게 내 녀석은 탓도 아닌데.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다음날 간의 모든 병기는 몰수하고 대항하는 자들은 배라. 얘가 어느 대기라고 감히 모조리세요. 선우는 녀석의 집구석을 박살내버리는데요. 그때 감찰 얼짜 주제가 감히 일초컷 당하는 상대. 내 부친이 누군지 아느냐? 나도 내 아비를 팔았던 적이 있다. 가장 후회되는 게 바로 그거야. 과연 선우의 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깡패 두목이 지키는 창고를 털러간 휘. 죽이라. 칼보다 활이 빠르지. 바로 두목에게 명중. 요돈 최전방에서 살아 돌아온 형님들을 당할 수는 없죠. 잠시 후 창고문을 열자 가득 찬 무기들. 이게 다 무엇이여? 아니 어디 전쟁 나버렸어? 누구 거냐? 정황군 이방원. 도망간 깡패 두목은 방원의 부하 천가에게 보고하는데 투전판이 틀렸다고. 변기창은 일 없습니다. 죽을까봐 거짓 보고를 하는 녀석. 면상 한번 보자. 그 휘라는 너. 며칠 후 사냥을 나선 방원. 늑대 한 마리를 발견하는데 갑자기 날아든 화살 하나. 하나는 몸통, 하나는 휘를 관통합니다. 화살의 주인은 바로 휘였죠. 눈먼 화살이 귀한 가죽 다 베렸네. 그래서 일부러 목을 겨냥했다. 이방원과의 첫 만남. 귀요 목이 아니라 이 귓구멍을 뚫어야 가죽값을 온전히 받소. 네 놈은 이름이 무엇이냐? 서희. 이때 그의 이름을 들은 청가는 그 네 놈 실력은 쓸만하다만 이 꿀론 법은 먼저 배워야겠다. 방언의 부하 중에 청가가 나섭니다. 바로 공격하는 청가. 투전판 든 새끼. 그 손은 참 빠르네. 뭐냐, 이제 죽여주마. 이때 암습니다! 자객을 쫓는 휘와 방원. 사실 자객은 휘와 작전 중인 치도였죠. 남서쪽 언덕 끝 노송 뒤. 치도가 몸을 피하자 노송자로 숨고 방원이 화를. 치도는 무사할까요? 붙여라. 사냥감 쫓듯 치도를 추적하는 방원. 하지만 다행히 치도는 피한 것 같네요. 제법이다. 잠시 후 내 너에게 빚을 졌구나. 원하는 바를 말해봐라. 가죽이면 좋카오. 그럼 참. 하면 이건 어떠냐? 살려달라. 헐, 눈치챈 건가? 결국 뒤지게 맞고 끌려온 휘. 늑대의 귀를 깨는 솜씨로 암습자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널 보낸 자가 누구냐? 진짜. 거침없이 칼을 빼든 이방원. 인연은 안 해도 싶다. 이때 칼이 멈추고 방원의 앞에 이정재의 포스를 뽐내며 나타난 선호. 그는 휘를 쓱 한번 보더니 칼을 뽑았죠. 선호는 휘를 구하러 온 걸까요? 방원은 재밌는 구경이라도 난 듯 바라보는데 신념의 충돌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폭발하는 JTBC 드라마 나의 나라. 이 드라마는 위화도 회군과 왕자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역사의 전면에 나선 인물이 아닌 그 뒷면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남자 서휘역을 위해 양세종은 1년 정도 머리를 길렀다고 하고
얼자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남선호 역의 우도하는 양세종과 함께 2, 3개월 액션 스쿨에 나가 끊임없이 무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빼어난 미모의 지략가인 한희재 역의 설현은 대본을 보는 순간 소신있고 강단 있는 희재의 모습에 강한 매력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새 배우들의 비주얼 합은 물론 연기까지 보는 재미가 한가득. 그리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 역의 김영철과 카리스마 넘치는 이방원 역의 장혁, 끝없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남전 역의 안내상, 이들의 미친 연기력은 드라마의 몰입감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죠. 특히 아버지 이성계의 말투를 따라하는 듯한 아들 이방원의 말투는 장혁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네요. 과인의 마음을 엿보았다. 바뀐 것은 나라다. 무엇보다 제작비 200억 원이 투입된 대작이라 장면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가득한데요. 원테이크로 섬세하게 찍은 요동 전투씬은 많은 사람들에게 탁월한 연출이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죠. 회차가 거듭될수록 벼랑 끝에 몰린 각 인물들의 욕망과 신념의 대립이 흥미롭게 펼쳐지는 드라마 나의 나라는 JTBC 홈페이지에서 몰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깊이 있는 드라마로 다시 찾아올게요. 믿고 보는 카랑, 구독, 좋아요, 알림 부르르 카랑카랑.